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매크로를 현재 통하면서 여기다 이제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성적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에서 2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 영역,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이름별로 우리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값을 이제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시키래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그렇게 나왔고, 지금 이곳에다가 평균 값을 구하는데 내가 첫 번째 칸에다가는 이 사람 박나영이라는 이 사람의 평균 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90하고 88의 평균 값을 여기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는 두 번째 사람 임태웅이라는 이 사람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개 점수의 평균 값을 여기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3에서 B의 14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이 단추를 B의 1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B의 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그때 이제 그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단추 요걸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요. 이 메뉴를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컨트롤에 삽입이라는 이곳이요.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우리 양식 컨트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이제 단추입니다. 이 단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 이제 B의 1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B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꾹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단추라는 거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바로 매크로 지정 이 대화 상자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 위치 요거까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아직은 안 눌렀으니까 안 눌렀을 때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매크로 기록, 이곳에도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뜬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아이콘 그 모양이 이제 바뀌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매크로의 기록이 다 남아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문제만 이제 딱 풀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셀이 2의 4번 셀이요. 해서 2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클릭해주고 는이라고 쓴 다음에 AVER, AVER, AGE 하고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라고 써요. 쓴 다음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 두 개 셀의 평균값이 89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셀 2의 4번 셀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요 까만색 점이요. 이곳이 이제 채우기엔 느리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까만색 십자가가 뜨는데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다 구했으면 비어있는 셀 있죠? 이런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를 시킬 때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상태 표시줄 이 아래쪽에서 해도 돼요. 해서 상태 표시줄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클릭할게요.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다시 떴죠. 이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지금 제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할 때 이렇게 이제 빈 셀을 찍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빈 셀을 찍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빈 셀을 찍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매크로 문제에서 이 범위의 글자색을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래요.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이런 색깔들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 해서 빈 셀을 클릭을 해서 블럭 설정된 걸 해제한 다음에 색깔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으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의에서는 빈 셀을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강의에서는 빈 셀을 안 찍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가 됐든 무조건 그냥 빈 셀을 찍으라고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빈 셀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요.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평균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단추를 내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하게 되면 평균이 바로 이제 계산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가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 평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써주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줄바꿈이 되죠. 해서 엔터를 누르지 말고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B3에서 B11번 그 영역이래요. 지금 이 영역이 B의 3번부터 B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3에서 D의 11번이요. D의 3에서 D의 1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말고사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 두 개 영역에다가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래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삽입이라는 그 메뉴에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 기본 도형에 우리 이제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동일한 시트 D의 13에서 D의 14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사각형 빗면 그 도형을 이제 만들고 그때 그 도형에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한 후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도형을 이제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이라고 있죠.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빗면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이제 있습니다. 해서 사각형 빗면 이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D의 13에서 우리 이제 D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이제 쭉 들어가서 그려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그릴 때 아까 단추 같은 경우에는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셀 크기에 맞게 알아서 그려졌는데 지금 이런 도형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
해서 셀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영역에 도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이 단추를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떴는데 이 단추는 우리 이제 매크로 전용 단추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뜨는 거고요. 이런 도형은 우리 이제 매크로 전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떠요. 안 뜨니까 그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매크로 지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매크로 이름부터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로 바뀌죠. 그때 매크로 이름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래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문제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B의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B의 3번부터 B의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D의 3번부터 시작해서 D의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할 때는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죠. 해서 채우기색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표준색 중에 노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노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게 노란색인지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블럭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해서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 이제 블럭 설정된 걸 해제시켜주면 정확한 색깔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기록 중지가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도 우리가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편집 이곳에 있죠.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가 다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얘도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크로를 만들긴 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안 돼? 모르죠.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테스트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작성한 거 맞아요? 모르잖아요. 본인이 문제 풀어놓고도 이게 맞게 푼 건지 틀리게 푸는지 모른다고요. 해서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되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평균 구해진 거 요만큼 범위 설정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평균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채우기 색깔을 적용하는 거 그거 이제 만들어줬죠? 그러면 다시 이 범위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이곳에 우리 이제 배경색을 채우기 없음 요걸로 이제 다시 바꿀게요. 해서 채우기 없음 요걸로 이제 바꿔놓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평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요 도형이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곳에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깔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확인까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요. 차트 작업 그 시트에 차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과 아래 이제 그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트 작업 요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이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되더라. 해서 차트를 삭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022년 이 계열과 합계 요소요. 합계 요소가 제거가 되도록 뭐래라?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2022년 그 계열이요. 그 계열은 지금 우리 파란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합계 요소가 지금 이 합계 요소 얘를 보고 얘기하죠. 요게 이제 차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는 이곳의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22년 그 계열 그리고 합계 요소가 제거되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합계 얘네들이 이제 차트상에 안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2022년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되죠. 해서 이 차트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 이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차트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메뉴에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곳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이 지금 여기 또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차트 범위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간혹 가다가 또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여기서 2022년 그 데이터랑 합계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합계 여기서 그냥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했죠? 해제하면 이 차트 데이터 범위가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계속 이 범위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문제에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이 데이터 범위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돼요.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 시킨 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 두 가지가 완전히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곳에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범위 지정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때 등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반까지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2023년, 2025년까지 요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새롭게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범위 지정 단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 완전히 2022년 그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가 됐죠. 여기도 우리 이제 합계가 완전히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라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야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차트를 보니까 2022년도 게 없어졌죠. 그리고 합계도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 축을 보고 얘기하죠. 이 축의 최대값은 5000이래요. 지금은 45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얘는
0에서 500, 1000, 1500, 2000, 2500, 3000하고 50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세로 축을 이제 우리가 수정할 거니까 세로 축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먼저 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축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축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기본 단위 요 두 가지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기본 단위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5000, 5000이라고 직접 입력해주고 그리고 기본 이곳으로 찾아와서 여기다가 1000, 1000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줬으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4000이다, 5000이다 해서 1000 단위로 그렇게 나타났고 최대값도 이제 500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2025년 그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서 2025년 계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의 그 계열은 회색 막대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회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막대기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 레이블 추가된 거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요.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때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바깥쪽 끝에 이걸로 지정하라 그랬죠. 바깥쪽 끝에 그걸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 이제 변경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지만 값하고 뭐 항목의 이름이 됐든 뭐 다른 것도 같이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바깥쪽 끝에 요걸로 이제 설정된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범례는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래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을 우리 이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맨 밑에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범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위쪽에다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례 서식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됐고 지금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도형 스타일 요거 이제 바꿀 거예요. 도형 스타일을 바꿀 때는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나타났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요.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그림자는 이제 안쪽 가운데로 이제 설정을 하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요걸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일단 우리 테두리부터 집어 넣자고요. 테두리 집어넣을 거니까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테두리가 쫙 떠요. 그 중에서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해서 둥근 모서리 얘만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그 효과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 효과는 이곳에 이제 효과라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효과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효과를 이제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죠. 해서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 이제 미리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안쪽 가운데라 그랬으니까 안쪽 가운데가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안쪽 가운데하고 떴죠. 해서 요 안쪽 가운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차트 수정하는 문제 다 풀었으면 이제 문제 그림 있죠? 그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제목을 변경한 거 없죠? 없어도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확인하라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하고요. 세로축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 데이터 레이블 그거 이제 집어넣은 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림 영역 변경시킨 것도 없죠. 없어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다 확인하라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을 켜서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